현재 기상 여건 악화로 안전지대로 이동한 청보 선체 수색과 인양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경이 사고 원인 조사에도 본격 나섰습니다. 국회와 전남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전의 농사용 전기 단속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태국인 관광객들의 무단 이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에만 열을 올렸을 뿐 관련 대책은 사실상 전혀 없었습니다. 전남도 의회가 오령지구 특파기 공사장 인근 도로 침하와 관련해 전남개발공사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서해상에서 전복된 청보호는 인양을 위해 안전지대로 이동됐는데요. 현재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실종자 선체 수색과 인양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대형 크레인과 줄로 연결된 전복된 청보호가 서서히 움직입니다. 청보호가 이동한 곳은 지난 4일 전복됐던 사고 지점에서 남동쪽으로 18km 떨어진 신안 대허사도 인근입니다. 해경은 안전한 선박 인양 작업을 위해 청보호를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동 지점 역시 거센 조류가 흐르고 있어 인양 준비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경은 주변 해상에서 조류가 덜 센 곳을 찾아 바지선을 고정하고 선내 배수 작업과 유실 방지망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간 인양업체와 함께 수색 방법, 장소 등을 협의 후 수색 실시 예정이나 현지 빠른 유속,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인양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경은 경비정과 해군함정, 민간어선 등 6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실종자를 집중 수색했습니다. 수색 반경도 사고 해역 주변 동서 49.9km, 남북 61km 등 기존보다 5.5km를 더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실종자 4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은 안에 있기만은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거기다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뭐 저희가 뭐 계속 해달랄 수는 없는 거고. 청보호 사고 해역은 현재 2m의 파도와 초속 1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선체 수색과 인양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서해상에서 뒤집힌 청보호의 실종 선원 수색과 함께 해경은 급작스러운 사고 원인도 밝혀내야 합니다. 다양한 의혹과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해경은 청보호가 인양되기 전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청보호에 문제가 생긴 이후 탈출에 나섰던 생존 선원은 사고를 당한 선원들이 뒤따라오다 배 뒤쪽으로 되돌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섬에 있는 선원들하고 다 앞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나오다가 다시 되돌아가더라고, 또 섬미를. 청보호를 건조한 선박업체는 선원들이 위급 상황에 선미로 향했다는 상황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청보호는 선미보다 선수가 더 넓은 구조인데다 구명조끼도 모두 뱃머리에 있다는 겁니다. 선수가 공간이 넓은데 왜 선미는 좁아요? 배가 기운다면 빨리 나와서 앞에 선수가 와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운동장이니까. 처음 배 안에 물이 차오른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기관실. 베트남 선원이 지금 집에 물이 들어온다고 기관장한테 보고를 했고, 기관장이 그 말을 듣고 밑에 내려갔을 때는 이미 절반 정도 잠겨 있었고. 기관실에는 CCTV 넉 대가 설치돼 있어 조타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배수를 위한 시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CTV가 기관실만 4대를 장착해놨는데 물이 찬가 안 찬가를 보기 위해서. 청보호 전복사고 원인은 결국 인양 이후에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이 유입된 파공이나 균열 등 선체 파손 여부, 선체의 개조 여부, 어구의 과정 여부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선체가 수면 밖으로 나온 뒤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선체를 인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았고요. 또 구명뗏목의 미작동 의혹, 선박 자체의 비상장치 대신 휴대전화로만 사고 발생 신고가 이뤄진 배경 등도 해경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퇴임을 앞둔 박재영 광주전남 연구원장이 오늘 전라남도 실국장 회의에서 연구원이 분리 수순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장은
광주 전남 연구원이 분리될 경우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연구원 2곳이 남게 되고 출연금도 각각 35억 원으로 축소된다며 전남 연구원을 크고 강하게 육성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은 지난 2015년 민선 6기의 상생의제 1호로 통합했으나 최근 통합 무용론과 함께 양 시도 의회에서 분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형 농작물 저온 보관 창고에 농산물 가공품을 보관했다며 위약금을 부과하는 한국전력의 조치는 국가 책임을 방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한전의 애매한 규정에 근거한 위약금 부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소형 농작물 저온 보관 창고 건립과 개보수 지원 사업의 취지가 퇴색했다며 쌀이나 김치 보관까지 단속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한전은 올해 12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5억 9,600만 원의 위약금을 물렸는데 이는 1년 전보다 건수는 3.7배, 금액으로는 6.1배 증가한 것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태국인 관광객 가운데 일부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여행을 왔다가 제 날짜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도 속출하고 있는데 불법 취업 등을 노리고 입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태국 전세기 운항이 시작된 무안국제공항. 방콕에서 출발해 전남 유명 관광지를 돌아보는 3박 4일 여행 상품이 주 2차례 운영되고 있습니다. 2월 6일 입국한 태국 관광객은 126명. 그런데 이 가운데 13명은 입국 수속을 마친 뒤 일행들과 합류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일부는 여행사가 준비했던 버스 대신 미리 대기 중이었던 다른 차량들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은색 스타렉스 같은 차가 주변을 두리번 하더라고요. 데리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차로. 태국 관광객의 무단 이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2일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했던 태국 단체 관광객 174명 가운데 12명이 돌아가는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태국 전세기가 무안국제공항과 최근 3차례 오가는 동안 태국인 관광객 25명이 사라진 겁니다. 왜냐면 인천이나 김해 같은 데서 넘어오는 게 25명이나 7명 남고 2명 남고 4명 남고 이래요. 이 사람들이 도망갈지 안 도망갈지 저희가 처음부터 알고서 고객을 한 것도 아니고. 태국과 우리나라는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한 만큼 비자 없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취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난해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 불법 체류 외국인은 41만 1,200여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8% 늘었습니다. 법무부는 연락이 끊긴 태국인 관광객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탈한 태국 관광객들이 타고 온 전세기는 전라남도가 지난달 태국에서 업무 협약을 통해 유치해온 여행 상품이었습니다. 당시 환영 행사까지 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전라남도는 이 같은 외국인 이탈 등을 우려했다면서도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무안국제공항, 김영록 지사가 태국 관광객들을 직접 맞이하며 첫 전세기 입국을 환영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태국에서 직접 협약을 통해 유치해온 전세기 여행 상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대의 태국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홍보했지만 준비는 미흡했습니다. 3월까지 14차례에 걸쳐 2,400여 명의 태국인이 입국하기로 예정된 상황.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자 이탈에 대한 대책 등 출입국 심사 협의를 전라남도에 사전에 요청했지만 전라남도는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일반 전세기 운항은 법무부와 협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협조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사증일 때는 협조를 제가 구하는데.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태국인 가운데 이미 20명이 넘는 이탈자가 발생한 상황. 다음 달 무안국제공항에서 베트남 등 3개국 무비자 제도가 시행되면 불법 체류 통로로 악용될 우려는 더 큽니다. 전라남도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해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전남 관광에 미칠 악영향만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남 관광의 해를 선포하며 해외 관광객 3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밝혔던 전라남도. 현지 여행사의 사전 심사 강화와
입국 시 철저한 관리 등을 요청하겠다는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그동안 관광객 수 늘리기에만 열을 올렸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오령지구 터파기 공사장 인근 도로 침하와 관련해 전남개발공사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차영수 도의원은 전남개발공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오령지구 침하 현상 발생으로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택지를 분양한 전남개발공사가 안전진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침하 현상이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했다며 안전진단을 실시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무산김이 ASC의 MSC 해조류 국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장흥군은 이번 해조류 국제 인증을 계기로 미국, 중국 등으로 친환경 무산김 해외 수출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장흥 친환경 무산김은 축구장 3,800배, 여의도 면적 10배 면적에 해당하는 친환경 유기 인증 2,737헥타르를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장흥군은 앞으로 지역 어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에 매진할 방침입니다. 친환경업을 확대해 후손에게 깨끗한 바다와 풍요로운 자연을 물려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포문화방송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은 성금 10억 2천여만 원을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성금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과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 아동 청소년 돌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올해도 따뜻하게 이웃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2월 폭설 이후 목포 시내 도로와 인도에서 모두 233건의 파손 신고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목포시에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도로 포장이 파손됐다는 민원이 19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목포시는 정비팀을 투입해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경찰 직장협의회는 이번 상반기에 경찰 총경급 전보 인사에 대해 보복성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한 인사 행정을 요구했습니다. 경찰 직장협의회는 경찰국 신설 여론 수렴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뿐만 아니라 반대 입장이었던 총경들이 복수 직급제 도입으로 늘어난 경정급에 대부분 배치됐다며 이는 누가 봐도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남 지역 의료기관 2곳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목포의 정형외과 병원은 실제 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